문제 끝날 때마다 끝을 꼭 써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조금 성질 안 좋은 채점이 만나면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답을 뭐 2번 썼다가 10번 썼다가 뭐 다시 1번 썼다가, 그러니까 이게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 답 끝나는 부분에 끝자를 써달라고. 연습지로 쓰라는 것을 찍으면 안 돼요. 네? 연습지로 쓰라고 앞에 나와 있어요. 연습지도 그냥 붙여놔야 돼요. 저는 시험지 그 답안지 장수가 부족해도 채점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답안지 작성 요령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이 첫 시험인데 제가 그걸 못 해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답안지 보시면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답안지는 표지, 연습지, 답안 내지 1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부받는 즉시 쪽 번호 등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습지를 포함하여 한 매라도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나와 있고요. 답안지를 보시면 표지 옆면에 수험번호하고 이름을 쓰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만 수험번호하고 이름을 써야지, 답안지 내부에 답하고 전혀 상관없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내가 누구다 하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걸 답안지 내부에는 전혀 쓰시면 안 돼. 그게 있으면 채점 처리를 안 하고 0점 처리합니다. 거기는 쓰고, 그 앞에는 좀 줘보세요. 뭔지 안 가져와서. 앞에 나와 있는 여기는 본인 쓰는 거고, 이제 채점할 때는 얘를 썰어버리고 채점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어디에도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걸 적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답안지를 작성할 때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고, 수정펜이나 수정 테이프는 뭐 현장에서는 쓰라고 그러는데 안 쓰는 게 좋아요. 현장에서는 수정펜으로 지우고 쓸 수 있는데, 그게 연습장 그 답지끼리 이렇게 뭐 묻어가지고 글씨가 안 나와버리면 본인 손해. 그래서 답지 작성할 때는 반드시 두 줄로 끊고 쓰시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수정 테이프를 쓰는 게 더 안 좋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자, 채점사항 4번에 보면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끊고 다시 기재해야 되고, 수정 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경우에 채점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 그래서 답안지가 뭐 여러 줄 꺼졌다고 지저분하다고 감점 사유는 아니니까, 그냥 답안 작성할 때는 두 줄로 끊고 작성하시는 게 좋다는 거. 자, 그리고 일반 사항인데, 여러분들 답안지 작성하실 때 보면 답안지 구성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번호, 내용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1번을 먼저 푼다 그럴 때 1번을 쓰고, 여기에는 자, 문제를 다 기재하라고 돼 있어. 근데 문제를 다 기재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험지 1번 문제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벼 품목의 병충해 특별약관,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문장만 저렇게 쓰고, 저건 채점위원들이 얘가 1번을 풀었구나, 2번을 풀었구나 하고 알기 위해서 쓰라는 거.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쓰려면 시간도 없으니까 이렇게 쓰고, 자, 기읍번 답은 뭐다, 니은번 답은 뭐다 하고 반드시
그 문항에 답이 끝났을 때는 끝자를 써줘라 하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받으신 답지에도 끝에는 끝자가 적어져 있죠. 답안 작성 옆에다 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억 쓰고 니은 옆에도 써도 되는데, 자, 우리가 답안지가 16장이나 되는데 굳이 빡빡하게 그렇게 쓸 필요는 없을 것이고, 채점위원들이 봤을 때 얼른 볼 수 있고, 그 문항 답의 끝이 여기다 하는 것만. 그리고 지금 여기 바로 2번을 몰라도 되고, 2번, 3번은 나는 도저히 기억이 빨리 안 난다. 그러면 4번부터 풀어. 그러면 4번 문항 첫 줄 쓰고 4번 답 쓰고 끝. 물론 20번부터 나는 먼저 풀란다. 그러면 20번부터 시작해도 상관은 없고. 답안 작성은 여러분들이 편하대로 하면 되는데, 그 문항의 첫 번째 줄 요약해서 쓰고, 그 다음에 그 문항 답이 끝났을 때는 끝자를 써주고, 주의하실 사항은 연습지를 포함해서 그 답안지가 매수가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받으면 답안지 매수를 확인하라고 감독관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답지가 16페이지인데 나는 14페이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손 들고 답안지를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답안지 안에 있는 연습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는 부분,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나를 나타내는 것만 안 쓰면 돼. 오늘 시험 봐보시니까 어쩌십니까? 자, 절반 이상 썼다. 절반 이상. 자, 오늘은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보시면서 느끼셨을 건데,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있더라도 막상 시험지를 대하고 쓰려고 보면 많이 당황스럽고 또 시간도 막 촉박하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하시라고 모의고사를 보는 거. 시험하고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지금 8회로 예정돼 있거든요. 8번을 풀게 되면 얼마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에서 충분히 시험장에 가셔도 답안지 쓰는 요령이라든가, 또 시험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 제 경험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저는 시험을 2번 봤는데요. 첫 번째 시험 볼 때 너무 자세히 쓰려고 1과목부터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데, 1과목을 다 풀어놓고 2과목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종료 15분 전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래, 2과목을 떨려서 수도 못하고 막 쓰려고 그러는데 시험지 제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때 제가 1과목이 96점 몇인가 나오고 2과목이 36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배를 해야 돼, 안배를.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이 답안 작성 방법이 순서대로 지금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럼 아는 것만 먼저 풀고, 아는 것만 1과목이든 2과목이든 먼저 풀고, 모르는 것은 뒤에 가야지 처음부터 너무 자세히 쓰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시험장에 가시면 반드시 문제 첫 줄을 적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1번 해놓고 기억, 니은에서 답을 써도 되겠지만,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게 감독관들이 1번하고 요약해서 한 줄 정도는 적어라 하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신 거 1과목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시험장에 가도 1번부터 5번은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오느냐, 또 이 과목은 11번부터 15번 똑같은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현재 출제되고 있는 형태하고 똑같은 형태로 모의고사를 내놓은 거.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단답형 5점 문제예요.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서술형이나 계산식 15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벼 품목의 병충해 특별여건에서 정하는 병해를 충해와 병해와 충해로 구분해서 쓰시오. 자,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병충해 품목이 7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교재에 돼 있었어. 그 7가지가 흰줄벼도 먹게세 하고 외우라고 그랬죠. 흰잎 마른 병, 줄무늬, 잎 마른 병, 벼멸국, 도열병, 먹노린재, 깨씨, 무늬병, 세균성, 벼알 마른 병. 여기 보시면, 근데 올해는 충해하고 병해로 구분해서 교재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병자 들어간 건 전부 병해. 그래서 흰잎 마른 병, 줄무늬 잎 마른 병, 도열병, 깨씨 무늬병, 그다음에 세균성 벼알 마른 병은 병해가 되고, 병자가 안 들어간 거 2개 있죠? 벼멸구하고 먹노린재. 얘들은 충해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다음은 농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알맞는 내용을 담란에 쓰시오. 자,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재해보험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금 여러분들 답지에 보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업은 손해평가사 법에는 나와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손해평가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그냥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으로 고쳐주시는 게 맞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나와 있는 거. 두 번째,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는 누구한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손해평가인은 재보험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손해평가사는 1회 이상 무슨 교육?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교재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다음에 3번 문제인데, 농업재해의 특성을 5가지 이상 담란해 드시오 그랬어요. 자, 농업재해는 제일 먼저 한번 피해가 일어나면 피해가 대규모다 하는 거. 피해의 대규모성. 자, 그리고 일단 예측할 수 없는 게 농업재해예요. 언제 태풍이 올 줄 모르고. 그리고 농업재해의 또 큰 특성은 한번 재해가 발생하면 넓은 지역에 광역성이고, 또한 굉장히 하나의 어떤 재해로 인해서 그 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이게 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로 인해서 낙과도 올 수 있고, 또한 습해도 올 수 있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있고. 자, 다음에 농업재해의 특성은 계절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비가, 하루에 비가 100mm가 봄에 왔다 했을 때는 어떤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줄 수가 있겠지만, 이런 비가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오면
거의 농작물이 어떤 재해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계절성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지 보면 불예측성, 광역성, 동시성, 복합성, 그리고 계절성, 피해의 대규모성,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성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예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일반 보험 쪽에서 물리적 위험 관리 방법의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올해는 농업재해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 뭐 이 부분에서 뭐 20점, 30점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서 가로넣기 단답형에서 10점 정도가 나왔어. 올해는 나온다면 이제 농업재해 쪽에서 조금 건드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자, 그리고 농업재해 특성을 봤으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농업재해보험 특성도 연계해서 같이 좀 봐두세요. 이와 같은 재해가 있기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이 만들어졌는데 농업재해보험의 특성은 자,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라는 특성이 있었고,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죠? 손해평가가 어렵다. 왜?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손해평가가 어렵고, 다음에 위험도에 따라서 차별화가 곤란하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위험도에 따라서 차별화가 곤란하고, 다음에 경제성이 약한, 경제력이 약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보험 형태로 국가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재보험의 특징 같이 한번 공부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문제 4번입니다.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용어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자, 무엇이란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뭘까요?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했으니까 부대시설. 제가 부대시설은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하지만 동사는 보험의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 부대시설과 동사는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부대시설은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되어 부착되어 있는 것. 동사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냥 놓여져 있는 것. 이동이 가능한 것. 그래서 부대시설은 보험의 목적으로 하지만 동사는 보험의 목적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다음에 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의 무효나 해지나 효력 상실 시에 환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다음에 보장생산비란 생산비에서 어떤 생산비를 제외한다 그랬어요? 수확기 생산비. 자, 생산비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랬죠? 우리 용어 정의 보면 생산비는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 그리고 수확기 생산비로 구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수확기 생산비는 수확과 더불어서 회수가 돼버리죠. 바로 수확해서 판매를 하면 생산비가 회수되기 때문에 보험에서 보장하는 생산비는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생산비가 보장 생산비고, 여기까지 전부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른다? 표준 생산비라고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문제 5번. 종합위험 보장 방식의 과수성품 중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을 5가지 이상 쓰라 그랬네요.
자, 우리가 공부한 가수가 총 몇 개 품목이에요? 과수. 19개잖아. 자, 적과정 가수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자, 그리고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가수가 제가 암기법을 참자, 매 맞고 포복해도 호두살구에 대밤이 오유해서 참다래,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호두, 살구, 대추, 밤, 오미자, 유자. 그리고 마지막에 과실 손해보장 방식에 네 가지 품목, 오복이 무감하다. 그래서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 이 중에서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가입이 안 되는 게 6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어디? 포대에 갔더니 오복밤이 많다. 그래서 호두, 대추, 오디, 오미자, 복숭아 아닙니다. 복분자, 밤.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항상 뭐뭐에 대해서 5가지 이상 쓰시오 하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단답형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워야 할 게 많다. 개수가. 근데 나는 도저히 못 외우겠다 하더라도 5가지는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입할 수 없는 품목 5가지 이상 쓰시오 그랬으니까 호두, 대추, 오디, 오미자, 복분자, 밤 중에 5가지를 쓰면 되겠죠. 자, 문제 6번은 보험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보험기간에 대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출의 문제 보면 보장 개시가 계약 체결일 계약 체결일 24시로 나와 있는 것들은 별로 기출이 안 나와. 왜? 거의 모든 품목이 계약 체결일 24시에 보장이 개시되니까. 그런데 보장 개시가 발악이니 또는 신초 발악이니 또는 꽂는 분악이니 이렇게 시작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다음에 종료가 수학기 종료 시점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수학 개시 시점 아니면 결실 완료 시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학기 종료 시점은 거의 모든 품목들이 수학기 종료 시점이니까 별로 안 다뤄지고 수학기 종료 시점이 아닌 품목들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6번 문제는 그런 문제만 하나 모아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6회 때 시험인가 5회 때 시험인가 이 보험기간에 대해서 15점짜리 문제로 1과목 10번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 그때도 좀 특이한 보험기간만 모아서 15칸을 빈칸을 넣으라고 나왔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나무 손해보장 보험기간인데요.
나무 손해보장 보험기간은 전부가 거의 모든 나무가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가 보통 나무의 나무 손해보장 특약 보험 기간이었어. 근데 얘에서 빠지는 게 몇 개 있다 그랬죠. 어떤 거? 적과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로 하나 빠지고 또 하나. 우리 문제. 자, 감귤. 감귤은 다라기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자, 마지막 하나 참다래 있죠. 참다래는 7월 이듬해. 그래서 참다래는 참치유로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참다래는 조금 복잡한 품목이거든요. 참다래는 나무 손해보장 기간 다르고 비가림 시설 손해보장 기간 다르고 다음에 과실의 손해보장 기간이 달라요. 자, 여기에는 참다래 과실에 대해서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옆에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참다래 과실은 개시가 꽂는 분학이야. 그리고 종료가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그래서 11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참꽃수 10일 하고 기억하시라 그랬죠. 자, 그럼 문제 보면서 하나하나 맞춰볼게요. 자, 나무 손해보장에서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개시가 기억번, 판매 개시년도 몇 월 며칠? 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자, 감귤은 다라기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자, 참다래는 판매 개시년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가 되겠죠. 자, 수학감소 보장에서 살구는 자, 제가 암기법을 살계수 7이라 그랬어요. 살구는 대학 체계를 24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7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하고 알려드렸죠. 자, 두 번째 호두는 호발수구라 그랬어. 호두는 발하기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9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해서 호발수구라고 알려드렸고, 자, 대추는 대신수시라 그랬어요. 대추는 신초발하기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하고 이야기 드렸고, 자, 다음에 유자. 유자는 제가 유계 개시라 그랬어. 왜? 유자는 수학기 종료 시점이 아니고 수학 개시 시점. 수학 개시 시점. 자,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오디. 오디는 오계 결오라 그랬죠. 오디는 수학기 종료 시점도 수학 개시 시점도 아니고 결실 완료 시점. 그래서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오계 결오라 그랬고요. 감귤은 감발 10일 그랬어요. 얘는 수학기 종료 시점도 아니고 수학 개시 시점도 아니고 그냥 11월 30일까지라 그랬죠. 여기에다가 아까 처음에 그거
창고수 10일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보험기간 중 조금 특이한 것들은 전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종합위험 제2항 재직파 보장, 재파종 보장, 조기파종 보장, 재정식 보장 품목에 각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보험금 계산식만 쓰라 그래서 얘들은 1과목에서 시험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2과목에서 시험이 나오면 수치를 주고 계산하란 문제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어차피 1과목에서 얘들 어쩔 때 지급하고 보험금 계산식이 어떻게 돼 있다 하고 공부해 놓으면 수치를 아무리 줘도 문제 안 되겠죠. 자, 한번 처음부터 하나씩 볼까요? 자, 이양직파 불능보장입니다. 물론 대상 분모금 표고 지급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지급 사유 자, 제가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거 보상하는 재해가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 지급산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0% 자기부담 비율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 두 번째 제2항 재직파 보장이네요. 얘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제2항 재직파 한 경우에 지급하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산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몇 프로?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이 있다. 근데 이 면적 피해율은 재배 면적분에 피해 면적으로 해서 피해율을 구하는데 만약에 이 과목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자, 우리가 제2항 재직판이 재파종이니 재정식이니 이런 것들은 조사를 몇 번 한다 그랬어요? 2번 조사한다 그랬어. 그래서 1차 조사, 2차 조사 또는 전조사, 후조사를 한다 그랬어. 1차 조사는 이 농지가 제2항 재직파 보험금 대상 농지인지 아닌지 혹은 재파종 대상 농지인지 재정식 대상 농지인지를 파악하는 게 1차 조사. 2차 조사는 제2항 재직파를 했는지 재파종을 했는지 재정식을 했는지를 조사하는 거. 근데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었죠. 만약에 재정식을 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는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제2항 재직파를 하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면적 피해율을 구할 때 여기에 피해 면적은 제2항 재직파 한 면적이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농지가 100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가서 전조사를 하러 갔더니 200제곱미터가 이항직파를 해놓고 어떤 재해로 인해서 200제곱미터를 제2항 재직파를 해야 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어. 근데 2차 조사를 하러 가니까 바빠서 150제곱미터만 제2항 재직파를 해놓고 나머지는 빈 땅으로 놔뒀어. 이게 1차, 얘가 2차. 그럼 면적 피해율을 구할 때는 1000분의 150으로 해서 15%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 조금 이따 재정식도 마찬가지.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재파종 보장인데, 재파종 보장은 마늘 품목에 해당되는 것. 지급사유 보상하는 손해로 시바르당 3만 주 미만으로 출연하여 시바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급산식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몇 프로? 35% 곱하기 이때는 표준, 출현, 피해율로 곱해서 해준다 그랬어요. 표준 출현 피해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마늘의 기준은 3만 분의 3만 마이너스 출현 주수 이렇게 구하는데 2차 조사를 해보니까 재파종한 그 출연 주수가 3만 주가 안 돼요. 그러면 보험금 지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랬어.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조기파종 보장 특약의 재파종 보험금인데, 얘는 조기파종 보장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은 뭐였어요? 남도종 마늘을 재배하는 제주 지역 농가. 그랬죠? 그래서 자, 보험금 지급 사유는 한 지역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시바르당 출연 주수가 3만 주 미만으로 출연하여 10월 31일 이내에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했을 때 지급한다 그랬죠.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급하는 산식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10% 빠져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인데, 이 표준 출연 피해율도 얘하고 똑같이 구한다 그랬죠.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재정식 보장입니다. 얘는 양배추가 해당하는데, 얘의 양배추의 재정식 보험금 지급 사유는 어떻게 돼요? 자,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얘는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돼요.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에 지급해. 그럼 똑같이, 자, 얘하고 같이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을 곱해줘서 구하는데, 이 면적 피해율은 똑같이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으로 구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기 부담 비율이 30%형이에요. 30%형. 그런데 총 1000제곱미터 농지에서 400제곱미터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어. 이러면 1차 조사에서 얘는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가 되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2차 조사를 하러 가서 보니까 200제곱미터만 재정식을 해놓고 나머지는 안 했어. 이런 보험금, 이런 경우에 보험금을 구하시오 그러면 얼마로 적어야 돼? 0원. 왜? 자기 부담 비율 미만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게 7회 때 재정식, 재파종, 제2양 3개가 묶어서 계산하란 문제로 1과목 시험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1차 조사, 2차 조사 해가지고 수치로 주고 계산하란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자, 주의하시고요.
자, 문제 8번은 다음 조건 과수원의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과수 품목의 과실 손해보장 보통약관 적용보험료 및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를 산출하시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렇게 쉽게 나오는 15점짜리 문제가 간혹 있어. 얘는 보험료를 구하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험료 구하는 것은 우리가 뭐 다른 것도 다 봐야 되겠지만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적과전 보험료하고 벼보험료하고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 온해시설 보험료는 작년에는 교재에서 빠졌어요. 그랬다가 올해 지금 새로가 아니지, 다시 들어온 거지. 다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거하고 달리 온해시설 보험료는 조금 구하는 게 까다로워. 뭐 때문에? 단기요율 적용지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의 보험료, 얘는 보통약관 보험료가 있고 나무 손해보장 특약 보험료가 있다 그랬죠. 보통약관 보험료는 가지 손 부방이고 특별약관은 가지 손으로 끝난다 그랬어. 그러면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자, 주어진 문제에서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00만 원. 요율.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이 10%. 자, 0.1. 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몇 프로? 25% 할증. 1 플러스 0.25. 자, 부보장이나 한정보장 특약 할인율이 있나요? 5%? 1 마이너스 0.05. 방제시설 할인 있나요? 5%. 1 마이너스 0.05.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112만8,125원. 자, 본래 우리 교재에는 보험 가입 금액만 1,000원 단위 미만은 삭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데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하시오 그랬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대로 답을 써주면 틀립니다. 어떻게 쓴다고? 112만 8천 원으로 써야지 답이 맞는다. 근데 보험료라든가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나오면 나온 대로 잘 써줘야 돼요. 근데 만약 문제에 산출된 보험료는 1,000원 단위는 절사하시오 하고 나왔다 그러면 작년 같은 시험에는 1,000원 단위 절사란 문제가 그 문제제가 있었어. 근데 없다 그러면 다 써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보실 때 적어도 뭐 단답형 말고 이런 시험 문제는 한번 1분 정도 문제를 정독해서 시험 문제 푸는 것을 마음속으로 딱 한번 뭐라고 할까? 설계를 한다 그럴까? 아, 얘는 뭘 물어보니까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결론적으로는 더 이득입니다, 시간이. 자, 두 번째는 나무 손해보장 특약 적용 보험료니까 걔는 가지손이라 그랬죠. 그럼 보험가입 금액이 얼마? 300만 원 곱하기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요율이 3% 0.03 곱하기 1 플러스 0.25 해서 답을 구해주면 11만 2,500원. 얘는 기본이고 여기에다 요즘 문제는 또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구하시오 하는 것들이 간혹 나옵니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어떤 걸 말해요? 이렇게 나온 보험료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준 보험료를 제외하고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얼마인가를 묻는 문제. 그러면 1 기준으로 해서 정부 지원 1 빼기 정부 지원 보험료가 50%다. 그 다음에 지자체 지원 보험료가 35%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는 거. 자, 문제 8번은 농업 수입 보장 방식에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을 구하는 건데,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의 기준 가격은 어떻게 구했어요? 가입연도 직전 5개년은 올림픽 평균값 곱하기 농가 수치 비율로 구한다 그랬어.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다 그랬죠. 직전 5개년에 올림픽 평균값을 구할 때 가입 연도가 포함되는 품목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품목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농업 수입 분양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7가지죠. 어떤 거? 자, 마양하고 콩냥이 둘이 손잡고 포도밭 가고 없더라. 마양, 콩냥, 포도밭 가고. 그래서 7개 품목인데 이 중에서 마양포가는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가을 감자는 직전 5개년에 올림픽 평균값을 구할 때 가입 연도가 포함이 되고, 콩하고 고구마는 가입 연도가 포함이 안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품목이 뭡니까? 가을 감자야. 그러면 2022년도에 가입했다 그랬으니까 2022년도 가격부터 포함해서 올림픽 평균값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 올림픽 평균값을 구할 때, 자, 도매시장에서 팔린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올림픽 평균값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2022년도부터 22, 21, 20, 19, 18 5가지를 5개년도 가격을 봐야 되겠죠. 왜? 가입연도가 포함이니까. 자, 2022년도 평균이 얼마? 5,700. 21년은 5,400. 20년 5,000. 자, 19년 5,300. 자, 18년까지 5,000, 5,500. 자, 올림픽 평균값이라는 건 비교 대상 숫자 중에서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버리고 나머지를 산술 평균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높은 게 얼마? 5,700하고 5,000 버리고 5,400 플러스 5,300 플러스 5,500을 3으로 나눠가지고, 자, 농가 수치 비율은 뭐예요? 농가 수치 비율은
도매시장에서 판매된 금액 중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농가가 차지하는 그 가격 중 농가 손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농가 수치 비율이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까지 시험에 이렇게 농가 수치 비율은 90%로 하고 다 주어졌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안 주어질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농가 수치 비율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에서 팔린 평균 금액이 5,000원이다. 근데 이 중에서 도매시장 위탁비가 500원, 운송비 300원, 경매 수수료 200원이 들었다. 이렇게만 주어지고 농가 수치 비율은 여러분한테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저런 경우에 농가 수치 비율이 몇 프로가 돼요? 80%. 저렇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 자, 농가 수치 비율이 여기는 90%니까 0.9로 했다. 여러분 답지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5,500 더하기 5,300 더하기 5,400 나누기 3 곱하기 0.9를 하면 4,860원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수학기 가격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수학연도 상품과 중품의 평균값 곱하기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 자, 농가 수치 비율도 일곱 가지 품목 중에서 농가 수치 비율을 안 곱해주는 품목이 2개 있다 그랬어. 어떤 거하고 어떤 거? 콩 전체를 말해버리면 안 돼. 콩은 장류 및 두부용 콩이 있고, 밥에 넣어서 먹는 반민용 콩이 있고, 다음에 나물용 콩이 있는데, 얘하고 마늘만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기준 가격 구할 때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해주는 건 수학기 가격에도 곱해주고, 만약에 기준 가격 구할 때 농가 수치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마늘하고 나물용 콩은 수학기 가격도 그대로 가면 되고 적용하지 않고. 자, 그래서 수학기 가격은 5,700 곱하기 농가 수치 비율이 0.9였으니까 0.9를 곱해주면 5,130원이 된다. 작년 시험에 이 기준 가격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가 15점. 다음에 벼 품목에서 나오는 표준 가격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가 15점. 여기에서만 30점이 나왔었어요. 근데 작년에 나왔다고 올해 안 나온다? 1과목에서도 꼭 계산 문제를 한 두세 문제는 내고 싶어요. 출제위원들이. 근데 1과목에 계산 문제 낼 게 없어요. 얘하고 보험료 부분이라든 이런 걸 빼면.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보고 가축 재해보험에서 조건 1의 계약자 부담보험료와 조건 2의 계약자 부담보험료, 조건 3의 정부지원보험료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가축 재해보험 보험료의 정부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자, 정부 지원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요. 그래서 지원 범위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50%를 지원하되 법인이나 개인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지원한다 그랬어. 그랬죠? 근데 말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말은 마리당 보험가입 금액 4천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4천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70%까지를 보험가입 금액으로 산정해서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보게요. 자, 조건 1을 보면 다음 조건을 보고 조건 1 보면 축종은 돼지고요. 보험가입 금액은 15억 원. 15억 원. 그리고 요율은 5%. 다른 조건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료율을 곱하면 보험료가 산정이 되겠죠. 15억 곱하기 5%니까 0.05를 해주면 그러면 7,500만 원이 나오지. 여기에서 50%를 지원해주면 3,75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해당 축종의 소예요, 소. 소인데 보험료율이 10%야. 그러면 15억 원. 보험료가 1억 5천만 원이 나와. 근데 정부 지원 보험료를 빼고 나머지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죠. 그러죠? 그러면 이 경우에 본래는 규정대로 한다면 7,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맞아. 근데 정부에서 그 중에서 얼마까지만 해준다? 5천만 원까지만 해준다. 그러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얼마가 돼요? 1억 원. 그래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1억이다. 자, 세 번째 축종이 말이네요. 말은 자, 보험에 가입하는 말은 모두 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는데 애국산 경주만은 보험료 지원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제 주어진 조건에 애국산 경주마 아님하고 적어져 있어. 그럼 보험료 지원하라는 이야기네. 자, 말의 보험가입 금액이 7천만 원입니다. 말은 어떻게 한다? 4천만 원까지는 요율이 몇 프로 주어졌어요? 10%.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얼마? 3천만 원. 3천만 원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의 70%까지만 보험 가입 금액으로 산정해서 여기에서 산정된 보험료의 몇 프로? 50%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얘는 200만 원. 얘는 얼마?
얼른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105만 원. 그러면 305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자, 1과목에서 가축 계산 문제가 나오려면 보험료 지원 문제. 2과목에서 가축 계산 문제가 나오려면 아마 소보험 가액 문제 정도.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1과목 시험 문제인데, 자, 여기서 절반 이상은 내가 다 썼다 하시는 분. 절반 이상. 절반 이상 쓴 사람은 무조건 합격이고, 40% 정도 썼다는 사람은 모의고사 앞으로 한 서너 번만 더 풀어보면 합격하실 거고, 저희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처음에는 그래요. 첫 모의고사 때 많이 알고 있어도 써보질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자주 써보고 시험을 자주 풀어보고 하다 보면 자신감이 붙고 얼마든지 시험장에 가셔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시험지 봤더니 이거 머리 아프고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 기간이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암기하는 기간이 돼야 돼. 시험 볼 때까지. 조금 날도 덥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아무튼 지금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9월 3일 날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 과목 우리 김원철 교수님이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